안녕하세요. 오늘은 차은우 씨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요. 요즘 이슈가 되고 있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시간이랑 좀 찾아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. 워낙에 풀 수 있는 고수분들도 많아서 저는 이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런 역경을 잘 버텨갈 수 있는지, 내가 이번 생에 어떠한 미션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거든요.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신금일간인데, 이 신금일간이라는 것 자체가 경금을 이렇게 깎아놓은 거예요. 이 경금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뭐 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쇠붙이인데, 이 쇠붙이를 이렇게 쾅쾅 만들어서 예쁘게 재련을 했으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. 그쵸? 예쁜 보석 같은 느낌인데, 그래서 그런지 예리하고 깔끔하고 또 남에게 신세를 지기 싫어하는 강한 자존심을 가졌을 것 같고요. 항상 이 대중 앞에서 빛나야 하는 존재예요. 옆에 이 시신까지 있으니까요. 그런데 이 밑에 보면 발밑에 뜨겁고 건조한 미토를 깔고 있어서 이 보석이 이 미토라는 거에 그을리고 흙에 묻혀서 빛을 잃기 쉬운 신약사주거든요. 그런데 옆에 보니까 이렇게 정제, 편제가 있고 또 이 묘미함이 되면 얘도 이 나무로 변해서 이 정제 편제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전형적인 그 제다신약 같고요.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월주가 보통 20세에서 35세. 그 다음에 이 일주가 35세쯤에서 36세쯤에서 한 50대 이렇게 되거든요. 지금 대운을 보니까 딱 28 경자 대운에 있어요. 이 경자 대운에 왔다는 거는 딱 내 대운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. 즉 이 묘에서 미로 바뀌는 이 운에 있는데 이 말인즉슨 이 이슬을 먹으면 예쁜 꽃이 이렇게 신미로 바뀐다는 뜻이거든요. 지금까지는 이 대중한테 사랑도 굉장히 많이 받고 예쁜 이제 꽃미남으로서 이렇게 많이 이제 대외적인 활동까지 했었던 것 같고요. 그런데 지금 26년 병호년이 왔잖아요. 이 병화라는 것 자체가 해를 뜻하거든요. 이 병화라는 것 자체가 매우 밝은 태양이라서 내가 숨기고 싶었던 거 혹은 이 어두운 곳에 있던 것들이 완전히 이 모두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여태까지 나를 이렇게 버텨줬던 것이 이 개수인데, 이 불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증발을 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나를 지켜주던 사회적 이미지나 방어막이 사라져서 이 보석이 열기에 이제 그 드러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보석이 뜨거운 이 불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이게 좀 녹아버릴 수가 있잖아요. 거기다가 이 대운의 자수와 그다음에 이 묘 있죠. 요게 자묘형을 이루어요.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 짤인데, 이것도 그렇고 이 밑에 또 편인이 있잖아요. 이 편인인데 이게 또 충미충까지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게 편인이라는 게 내 문서나 어머니를 뜻하는데, 이게 계고가 되면서 이 안에 있는 그 글자들이 그렇게 튀어나오게 되거든요.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서 약간 그 사회적인 지위가 약간 흔들리고 법적인 구설이 좀 따르게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안쪽에 있는 이 을이 재물을 뜻하는데, 그러니까 이 편재나 정제가 돈, 재물 혹은 여자를 뜻하거든요. 그래서 이 편인 어머니가
관리하신 이런 문서들이 뭔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거든요. 그리고 본인 자체가 어머니한테 많이 맡기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. 지금 관성의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좀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, 왜냐면 이 추고 탕화가 있으면 좀 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. 그런 것보다는 이 편관이 나를 찍어 누르는데 이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. 이 편관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기관이나 법적인, 뭐라 해야 되지? 법적인 나를 이렇게 싸고 있는 그런 관성을 뜻하거든요. 그래서 웬만하면 좀 본인이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고,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. 내년 27년까지도 좀 힘들 것 같거든요. 그래도 27년이 되면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그 무토의 그런 발언 문서가 와서 이 겁재라는 애가 가지고 와서 뭔가 어떤 나에게 배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 인생에서 이제 전체적인 거를 보면은요, 이분이 이제 그 재성이랑 이 관성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는 전생에서 굉장히 상당한 권력이나 부를 누렸을 것 같은 그런 인물이거든요. 아마도 이 신금이 남들의 시선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, 아마도 화려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래서 본인이 이러한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엄격했다거나 아니면 이 도덕적으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었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이 어머니에 대한 약간 의존성이 있는데, 이 의존성 같은 경우는 보호받고자 하는 이 영혼의 습관일 수도 있거든요. 항상 누군가의 그늘 아래서 안전하게 빛나고 싶어 한다는 이런 잠재의식이 현생에 이제 과제로 남은 거예요. 지금 이제 28세신 것 같은데,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소년에서 어른으로 진짜 남자로 태어나라 하는 이런 하늘이 내리는 어떤 역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. 근데 문제가 이번에 문제가 일어나고 나면 지금 이 38세도 그렇고, 요때는 좀 그 해묘미 해서 또 완전히 목국을 잃어서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되지? 돈이나 이런 여자가 굉장히 이렇게 커진다고 해야 되나? 근데 그게 결코 나한테 좋은 게 아닐 수가 있어요. 돈이 많고 여자가 예쁜 여자가 내 옆에 있고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나를 이렇게 치는 형국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 생에는 내가 이런 물질적인 거를 많이 벌었을 때 나의 욕망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거를 배우라는 카르마의 메시지거든요. 이 48세를 때 보면 이 무술대운인데, 무술대운을 보면은 축, 술, 미, 완전한 삼형살을 이루게 돼요. 이 삼형살이라는 거는 땅속에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진리를 가르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 경자대운에 지금 일어나 있는 이런 충돌은 이 무술대운에 일어나는 그 운을 미리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내가 이번에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에 따라 이 48대운에 내가 이 흙에 진짜 덮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번 영혼의 숙제가 뭐냐면, 첫 번째는 그거예요. 어머니가
한테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의 이름으로 모든 사회적 책임을 직접 지는 법을 배워야 하고, 이번에 혹시 뭐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뭐 이렇게 가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내가 뭐 몰랐다 혹은 뭐 누가 시켰다 이런 변명을 하시면 안 돼요. 그러면 카르마를 더 악화시키거든요.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마주하고 정산을 해야 되고, 할 수 있다면 진짜 10원까지도 내가 그냥 다 낼게요 하고 그렇게 하고 오는 게 가장 큰 개운법이 될 거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재성이 이제 많아지잖아요. 이 재물을 내가 소유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많이 사회에 이렇게 내보내야 돼요. 그래서 사회에 뭐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시고, 이런 것을 실천을 할 때 이 돈, 제가 살이 돼서 나를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러한 칼날이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신금은 원래 임수를 만나야 되거든요. 이 신금이라는 거는 임수를 만나게 되면 내가 반짝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빛날 수 있게 이 물을 이렇게 식혀주는 건데, 이번 생에는 이 말이 아니라 지혜라는 거에 있어요. 지혜라는 거는 성찰을 의미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구설수가 터졌을 때 해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를 낮추고 내면의 단단함을 기르는 그런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하거든요. 지금 뭐 이게 사주가 뭐 미신이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전반적인 운세의 흐름을 보면 저는 좀 이번 생의 공부거리가 이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지금 이 경자 대운에서는 그냥 싸우고 부딪히고 이렇게 뭐 시끄럽게 터졌다면, 이 48세 무술 대운에는 흙더미 완전히 묻혀가지고 내가 완전 매몰되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건강까지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28대 이 대운을 잘 이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몇 년 후에 또 큰 돈을 버실 수도 있겠지만 뭐라 해야 되지? 원래 내가 잘 나갈 때 자만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. 이제 특히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힘들긴 하겠지만 특히 이제 이번 연도를 먼저 얘기를 한다면 6월 달이 되면 이 5가 또 겹쳐지잖아요. 그래서 이 불길이 진짜 걷잡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. 그래서 감정이 좀 격해질 수도 있고 완전히 이 불길에 노출이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꾹꾹 누르고 진짜 3초 꾹 참고 이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, 그 다음에 7월 달에도 8월 아니고 7월 이렇게 또 충미충이 되죠. 이때도 뭔가 또 하나가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뭔가 문서나 뭐 과거에 계약을 했던 게 다시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해서 좀 또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고, 그다음에 또 10월 달을 보면 또 술미 이렇게 사명이 되죠. 그래서 이때 또 토다금매라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오히려 크게 파묻히는 일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법적인 수사나 조사가 아주 날카롭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냥 해명하지 마시고 그냥 납작 엎드리는 게 최고의 개운법이거든요. 그다음에 또 12월 달에도 이제 자월이잖아요. 자월일 때 이때 내가 진짜 가만히 있어도 자우충이 돼서 가만히만 있어도
옆에서 누가 툭 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. 이럴 때 정말 겨울에 특히 뭐 인간관계 배신을 겪을 수도 있고, 뭐 술자리 안 되고, 약물 특히 안 되고, 이런 멘탈 관리 진짜게 유의하시면 요때쯤에는 잠깐 괜찮을 수 있는데, 요때 정말 자만하지 마시고 잘 보내시면은 더 큰 보석이 들서 짜잔 하고 나타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정말 힘들 때 이제 자주 읽던 맹자집인데요.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사람에게 내리려 하실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고통스럽게 하며 그 힘줄과 뼈를 수고롭게 하며 그 몸과 살을 줄이게 하며 그 몸을 비게 하고 모자라게 하여 행함에 그 하는 바를 어그러지고 어지럽게 하시니 마음을 분발하며 성질을 참아서 그 능하지 못한 것을 보충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. 정말 힘들 때는 뭐 내가 큰 사람이 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. 그렇죠? 그래서 정말 큰 사람 안 돼도 되니까 저 보통 정도만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늘을 굉장히 원망한 적도 있었거든요. 지금의 이 역경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시길 진짜 진심으로 바라고요. 그리고 지금 이 열기가 너무 강해서 혹시라도 도움이 되실까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. 도움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.